오늘도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 잠깐 좀 전달할 말씀. 네, 뉴스를 만나보기 전에요. 어제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대변인이 정치 맛집 코너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2024년 3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88%였습니다. 어제 이제 서용주 전 대변인 같은 경우 85%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수치는 88%였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창을 다하는군요. 원래 이제 그 정치평론 하다 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내용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주셔야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제 학교 후배가 나중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제가 나오는 게스트 분들한테 항상 뭐 기억력이 특별히 자신이 없으시면 수치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툭 말씀을 하시다 보면 계략적인 내용 전달은 이제 충분하니까요.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요. 일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게 오늘 알려진 건데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이제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다 정도의 이제 기사가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 해왔는데 최근에 수사 마무리를 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 결과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이미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보고서를 받고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방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2일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직접 지시를 한 뒤에 3개월 만에 이제 결론을 낸 건데 이 결론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검찰의 이제 졸속 수사 봐주기 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결국 이 여론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뿐만 아니고 검찰총장 자신이 이 수사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혐의 처분돼 버린다면 논란은 어떤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주요 핵심 어떤 법리를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양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혐의 검찰의 판단과 법적 근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직무 관련성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공익묘지의 안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지금 최재형 목사의 그 부탁이 진짜 글자 그대로 부탁이고 청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고 알선 수재도 안 되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럼 지난해 11월쯤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어떤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담 수사팀까지 전해주신 것처럼 꾸려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정치인 어떤 법리를 향해 달렸던 거라면 이렇게 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는데요.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 아니어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런 권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직무 관련성을 좀 넓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선을 그어야 할지 참 막연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대통령의 어떤 직무 관련성은 좀 넓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국민묘지 안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건데요. 그럼 지금 아까 물어보신 거를 뒤집어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부정한 마음을 먹고 대통령이 이거를 추진을 했다라면 그게 안 들어졌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청탁을 받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장 어떻게 신경 써 봐라고 얘기를 했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맞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검찰에서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법에 근거한 건 아니지 않느냐,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봤죠. 검찰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게 무슨 진짜 부정한 어떤 청탁이라보단 잘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뭐 대가가 없는 그런 그런 선물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의 부인에게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주면서 부탁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권력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그걸 나눠버린 거죠, 검찰에서는. 그건 부탁이 아니다라고 끊었고, 그러면 부탁이 아닌데 그럼 명품백은 왜 주고받았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가를 바랬던 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준 선물이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아니, 본인이 청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목사가요? 본인이 그걸 위해서 뭐 줬다고 청탁을 한 사람이 청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는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일부러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다만 이제 검찰은 뭐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는 그런 뜻이 없었고 그쪽에서 해명했던 건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만 한 정도다라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 쪽에서는 이거는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청탁을 한 거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 청탁을 받고 뭔가 힘을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관계 파악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쪽에 무게를 둔 거죠. 근데 그 부분도요. 받은 사람이 나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결론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조사 필요성 이거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도 청탁이 아니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배우자인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남은 변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변수가 됩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는 그거는 뭐 그냥 언론에서 가능성 측면에서 하나 정도 남겨진 거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실제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던 뭐 서울의 소리치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검찰총장도 이걸 열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은 뭐 이현석 총장이 마지막에 이거를 뭐 수사심의를 개최를 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본인이 챙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원석 총장이 직접 소집하더라도 결과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도 소집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뭐 이른바 한다고 해도 면피용이다 뭐 이런 정도란 말씀이시죠? 사실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이 결론이 예상은 됐었어요. 뭐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전부터 관련된 기사들이 검찰발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뭐 전에 저희도 이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나 꼼꼼하게 내용을 받느냐 하면 그때 이제 한국일보나 이제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단독 보도를 했던 것처럼 영상에 나왔었던 디올백의 표면에 있는 기포의 개수, 모양, 뭐 이런 것과 실제로 이제 제출받은 디올백을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물건이더라. 라는 식의 이제 기사까지 이미 나왔을 정도로 일련 번호조차 확인을 안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인해 보니 제출받은 디올백에는 일련 번호가 내부에 이제 각인되는 형태로 일련 번호가 보통 이제 명품에는 붙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서울의 소리나 혹은 최재형 목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조해 볼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애초에 수사에 어떤 의지가 충분히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검찰 안팎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최 목사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성격 규정까지 해가면서 이건 청탁이었다라고 성격 규정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탁금지법 이외의 가능성, 뭐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해나갔던 게 아니라 빠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좀 높은 축에 들어가는 청탁금지법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것도 애초에 목적이 무혐의로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뭐 이런 또 의심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들은 검찰이 어떤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측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지적을 했다시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 이제 불려가서 휴대폰을 검사들이 제출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또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혹은 뭐 행정관들이나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것 같은 보도들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여러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호기롭게 법은 누구에게나 어떤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참 민망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원석 총장의 그 호기로운 말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이 뭐 지휘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총장 패싱까지 당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조만간 이제 뭐 새로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텐데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서울중앙지검의 그 검찰총장 패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저런 것들로 보면 역대 가장 힘 약한 맥 없는 검찰총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저는 이제 비평가로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야당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땐 굉장히 막 부하들 다 뒤에 어떤 병풍처럼 데리고 나와서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한번 딱 그냥 비슷하게 그냥 뭐랄까요? 그 검사 제가 탄핵 심한 표현이 나오려 그래서 표현을 못 찾았습니다. 소위 이제 검사들의 이 어떤 직위가 달려 있는 검사 탄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야당을 향해서 사실상 이제 싸움을 불사하는 듯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막상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그동안 강조했었던 원칙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와중인데도 총장으로서의 어떤 위신을 지금 세울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느냐, 그 부분이 좀 의문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어떤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이 과거에는요,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때라도 어떤 형식적 공정성 혹은 공정해 보이려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그것도 찾기가 어렵지 않는 비판이 나올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검찰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검찰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핑계가 있겠느냐,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한테는 헐거운 적용을 하고 누구한테는 빡빡하고 치밀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공정한 수사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이 과연 특검을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 사안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사는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사안도 그 수사 내용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검찰이 했던 이번 그 수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좀 어떤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야당이 강하게 이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냐면서 공세를 펼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뭐라고 방어 논리를 펼지 참 그것도 궁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도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든지 간에 과정이 공정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과를 납득할 수가 있는 건데 과정에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거를 검찰총장조차도 납득을 못했었기 때문에 총장이 납득을 못했고 또 수사 라인이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수사 라인들이 뭐 대거 교체가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각각의 이제 형사부 차장급들도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상 수사의 힘 빼기 혹은 이제 일종의 오더 수사처럼 되려고 이런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총장이 패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항의를 했지만 역시 바뀌는 사안은 없었고요. 이런 모든
약간은 이상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 결론은 예상하는 대로 무혐의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예. 이거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에 야당이었다면 했을 법한 납득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여야 당대표 회담이요. 네. 오늘 저 실무회담 또 불발됐어요? 혹시 네. 나온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실무회담 단계에서부터 이제 줄다리기가 좀 팽팽하다. 뭐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계속되는 이슈인데요. 25일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날짜는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담을 할지 이걸 놓고 지금 여야가 좀 이 줄다리기를 서로 간극을 좀 못 좁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회담을 생중계하자, 예.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좀 고심을 하는 예. 그런 양상이고요.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하기도 전에 기자들한테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마치 압박하는 듯한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실무회담 자체가 이렇게 삐걱거리면 혹시 무산될 가능성도 혹시 흘러나오나요? 대표회담 어떻습니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생중계한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뭐 회담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되든지 간에 가능하면 회담을 하겠다라는 지도부 내에 어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불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실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 연기될 수는 있지만 회담 자체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연기가 돼도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담의 성격이 무엇이냐와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인 건데 회담의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하게 되면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대표 회담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여야 대표가 각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러려면 비공개의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비공개된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거를 얻어내고 또 이제 줄 거, 양보할 거를 양보하고 이런 식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중계를 전 과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회담이나 이 협의라기보다는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토론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전 국민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양보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는 대화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건 회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의제 합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 인사들, 그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정쟁 이슈는 의제로 삼지 말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을 아직도 정쟁 이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지금 받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 조건들을 받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정쟁 이슈입니까? 그 받으면 받고 그래서 최상병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못 받고 뭐 어떤 이런 문제로 지금 공방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제안한 걸 받겠다고 야당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정쟁인가요? 정치적 쟁점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데 민생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 쟁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근거로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25일까지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일을 두고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이번 회담에서의 의제로는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또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빼고 회담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제안을 너무 좀 급하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은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2기 체제를 출범하고 나서 시간을 좀 둔 뒤에 오가는 얘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회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바로 받는 바람에 당 내에서도 아직 사안이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뭔가 좀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쪽에는 좀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과정을 오픈을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도록 만들려고 이제 회담 방식을 제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통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장악 청문회 예. 민주당에서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예. 열렸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청문회가 열렸는데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왔던 게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예. 채워지지 않은 위원들, 방송위원 2명을 민주당 몫에 이제 2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예. 공언을 한 겁니다. 예.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네.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 주시기를 예.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청문회 예. 들어가기 직전에 예.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방통위가 이제 원래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예.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 예. 그리고 부위원장 1명 이렇게 이제 2명이서 파행적으로 운영을 예.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국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 몫의 추천이 2명, 여당 몫의 추천이 1명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야당 몫 추천 인사 2명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2인 체제는 뭐 이게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느 예. 정도 좀 문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예. 겁니다. 여당은 반기나요? 여당은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라고 예. 좀 궁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과방위의 그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예. 간사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추천하게 될 예. 방통위원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결을 해줄 거냐라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최종 결정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영두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최민희 위원장하고 김현 야당 간사가 좀 다짐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5인 체제를 복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도 신의를 지키는 게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명확하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방위 소속인 이제 국민의힘 의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우리 당의 최영두 간사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 예. 만약 야당 몫에 2명만 의결을 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예. 이거는 경악할 일이다. 예. 그러니까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4인 체제를 만들어서 예. 2대2로 팽팽하게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꼼수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했는데 예. 여당 몫의 추천위원 1명을 안 받아주게 되면 대통령이 또 최종 임명을 안 하고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거는 할 텐데 다만 제가 뭐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 상태니까요.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 몫의 위원을 함께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으로 보면 여야가 2대2의 구도가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종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가 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까지를 좀 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이렇게 이제 2인 체제 문제를 국회에서 해소를 해줘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된 판단을 할 때도 좀 예.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의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수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예. 며칠 전부터 네. 최민희 위원장이 최영두 간사에게 여당 최영두 간사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확답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얘기 계속 그렇습니다. 묻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수싸움인 예. 건데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2명을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지금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건데 예. 여당 위원 1명을 일종의 이제 인질처럼 예. 야당 위원 먼저 임명을 해주면 여당 위원도 추천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대응 카드들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헌재에서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최종적으로 흐트러질지 여부가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방통위원회 임명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상황은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당분간은.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